안녕하세요. 정보가 세상을 바꾼다의 인포뱅크입니다. 이번에 전해드릴 내용은 가까워지는 미국, 러시아 유라시아 횡단철도 알래스카 연결 시동 건화, 트럼프 정부 알래스카 엘버타 철도 신설 승인, 알래스카 보호구역 석유 시추권 경매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여러분의 구독과 좋아요는 저에게 많은 도움이 되오니 구독과 좋아요 많이 눌러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한번 시작을 해보겠습니다. 지금 보시면 어젠가요? 어제 이 내용이 나왔어요. 알래스카 그 국립공원 안에 석유 아니 저기 철새 도래지 안에 거기 석유 시치권을 판다라는 내용이 나오는데 이 내용을 하기 전에 지금 러시아 유라시아 횡단 열차 그리고 지금 알버타 알래스카 철도 이 내용을 한꺼번에 묶어서 제가 얘기를 해드릴게요. 이것을 한꺼번에 묶어서 얘기를 해드려야 여러분들 이해가 되니까 이야기를 같이 해드리겠습니다. 지금 먼저 알아봐야 될 게 러시아 유라시아 횡단 열차 연결 준비 트럼프 정부가 9월 달에 알래스카 엘버타 철도 신설 승인입니다. 이 내용에서 특별히 트럼프 정부가 알래스카 캐나다 엘버타 철도 신설 승인을 했다는 내용을 알아보겠는데 자 지금 지도죠. 여기가 알래스카입니다. 그리고 여기가 캐나다 알버타예요. 여기가 캐나다 알버타. 지금 캐나다가 석유가 굉장히 많이 나죠. 석유가 제일 많이 나는 지역이 엘버타 지역에서도 동북부 지역 이쪽 지역이에요. 이쪽 지역에서 석유가 많이 나는데 그래서 이쪽 지역의 석유를 지금 태평양 쪽하고 대서양 쪽으로 물건을 빼려고 그래요. 이것에 대한 노력으로 일환으로 지금 BC주잖아요. 브리티시 콜롬비아라는 주가 있는데 이 BC주를 통해서 파이프라인을 건설하려고 했었어요. 이 파이프라인을 건설하려고 했었는데 이 원주민들이 반대가 심했습니다. 파이프라인이 만들어진 원주민이 심해서 결국은 미국에 도움을 요청하죠. 어떻게? 알래스카 쪽으로 빠지게 해달라라고 요청을 해서 지금 이 내용입니다. 그런데 이 가장 큰 내용 중에 하나가 또 뭐가 있냐면 시베리아 대륙 횡단 열차 아시죠? 모스크바부터 시작해서 시베리아까지 오는 대륙 횡단 열차가 지금 베링 해협, 여기가 베링 해협인데요. 알래스카 옆에 있는 데가 여기가 베링 해협이에요. 이쪽이. 베링 해협을 넘어서 알래스카를 거쳐서 미국으로 가야 되거든요. 그런데 지금 철도가 안 나아져 있던 구간이 이 구간이에요. 딱 이 구간. 딱 여기서 앵커리지 여기서 말하자면 여기서부터 시작해요. 여기서부터 시작해서 알래스카까지가 연결이 안 됐어요. 그래서 여기가 연결이 되어야만이 이 이야기가 시작이 되는데 이 이야기의 내용을 전체적으로 이야기를 하고 또한 미국의 지금 주요 정책, 트럼프 행정부의 주요 정책이 석유 정책이에요. 탄소 배출 정책이기도 하죠. 그래서 지금 이 내용이 결국은 바이든 지금 민주당 대통령 후보죠. 아직 정확하게 대통령이 된 게 아니기 때문에 대통령 후보의 정책과 정말 반하는 정책이다. 라는 내용을 전체적으로 그림을 가지고 한번 이야기를 시작을 해보겠습니다. 그리고 지금 이렇게 보시면 돼요. 석유 기업들 있잖아요. 석유 기업. 록펠러 가문도 마찬가지로 석유 기업으로 성장을 했거든요. 네, 그런데 록펠러의 후광을 주는 그 가문이 있어요. 그 가문이 있는데 그 가문에서 말하긴 좀 그렇다. 그 가문에서는 지금 유태계 쪽이잖아요. 전부 다 유태계 쪽인데 유태계 쪽에서 지금 석유 산업을 딱 쥐고 있어요. 예, 쉘도 마찬가지고 지금 이러한 것들을 쥐고 있는데 이러한 것들이 큰 그림으로 한번 봐야 되겠다. 그러면 전체적으로 유태계 쪽에서 밀고 있는 그 후보가 누굴 것이냐라고 보면 제 개인적으로는 트럼프 쪽이라고 생각을 해요. 그렇지만 저는 개인적으로도 지금 우리나라 정세를 위해서라도 트럼프가 훨씬 낫다. 예, 그렇습니다. 특히 바이든은 어쩔 수 없는 친중 인사이기 때문에 그 아들이 지금 친중이잖아요. 그래서 어쩔 수 없이 친중으로 갈 수밖에 없거든요. 결국은 나중에 그렇게 되면 중국 때리기는 지금보다 훨씬 못할 것이다. 때리긴 때려요. 왜냐하면 미국의 국민들이 지금 보고 있기 때문에 때리긴 때리지만
그렇게까지 크게 때리지 못할 것이다 라고 지금 생각을 하기 때문에 지금 트럼프 행정부가 어쩌면 못 될 수도 있다라는 생각을 갖고 있어서 그런지 몰라도 굉장히 그 정책을 강하게 가고 있어요. 전혀 되돌릴 수 없게. 그래서 국방장관 바꿨죠. 국방장관이 임시직이지만 바꿨죠. 2기로 지금 계속 이어질 거예요. 그리고 또 국무부 쪽에서 일하는 사람이 아주 강성으로 지금 바뀌었죠. 좀 이런 쪽입니다. 자, 내용을 조금 더 들어가 볼게요. 오늘 내용은 좀 깁니다. 기니까 좀 오래 들어주세요. 자, 지금 9월 달이에요. 9월 달에 미국의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이 어디서부터? 알래스카에서 알버타까지 있는, 알버타 에드먼턴 쪽이에요. 에드먼턴이 알버타 주도죠. 예, 여기까지 있는 2570km의 철도 노선 신설을 승인했다라는 내용입니다. 지금 보면 이 내용들은 뭐 그렇게 크게 문제가 되지 않는데 국경 양편에 여러 가지 승인 절차가 남았지만 총 220억 달러의 규모의 공사가 진행될 경우 서부 캐나다에서 수만 명의 일자리가 생겨날 뿐만 아니라 한국에서 북미 내륙으로 물류 수송에도 큰 도움이 될 것이다. 이런 말이 있잖아요. 그것은 당연히 생기는 거예요. 토목 공사가 일어나기 때문에 수만 명의 일자리는 당연히 생겨나고 그리고 한국에서도 마찬가지로 물류를 굳이 미국 내륙까지 특히 뉴욕까지 가는 물품이 있다면 만약 뉴욕까지 가는 물품이 있다면 앵커리지에 딱 기착을 시켜서 거기서부터 철도 계속 움직일 수 있어요. 굉장한 겁니다. 이래서 큰 도움이 될 것이다 라고 전망을 하고 있어요. 지금 9월 26일이에요. 9월 26일 날 엘버타주 정부는 사업 추진 회사를 A2A로 이름을 명명하고 A2A 알래스카 알버타 철도로 명명된 이 노선의 개발의 첫 단계로 트럼프 대통령의 승인이 시작되었다고 발표했습니다. 어디서 발표했냐? 미국에서 발표한 것도 아니고 캐나다에서 발표했어요. 이 의미는 캐나다의 발등에 불이 떨어졌다는 뜻이에요. 캐나다가 주도적으로 지금 이 일을 하고 있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러면 이 돈이 어디서 대부분 나올 것이냐? 캐나다 쪽에서 대부분의 돈이 나오게 될 것이다 라고 보면 되겠습니다. 이 사업은 지금 미국과 캐나다의 환경 영향평가가 남았어요. 이게 문제예요. 그리고 관련 정부 허가도 남았고 여러가지 승인 단계가 남았는데 이게 대통령이 바뀌게 되면 어떻게 돼요? 환경 영향평가 당연히 탈락. 그리고 정부 허가 당연히 탈락. 그래서 결국은 이 일을 진행을 못하게 된다라는 큰 그림이 보여지게 되죠. 지금 알버타주 정부가 지금 알래스카하고 엘버타 철도 신설 승인에 많은 공을 들여왔어요. 이 내용을 보면 언제부터 시작했냐면 2015년부터 이 철도 프로젝트의 타당성을 조사했습니다. 그러면 2015년도면 누구 정부예요? 오바마 정부죠. 일단 오바마 정부라고 보시면 됩니다. 오바마 정부 때 지금 엘버타주가 두 가지에 대해서 지금 노력을 했는데 하나는 엘버타에서 멕시코만으로 이어지는 파이프라인 하나 그리고 두 번째로는 이 철도 두 번째 이 두 가지를 실시를 했거든요. 그런데 첫 번째 파이프라인도 취소 파이프라인도 취소가 됐고 이 철도 프로젝트도 당연히 취소가 되죠. 이때부터 시작을 했는데 드디어 누구 때 됐냐? 트럼프 정부 때 돼요. 모든 일들은 트럼프 정부 때 다 됩니다. 그래서 이 노선을 보면 알래스카 앵커리지부터 시작해서 캐나다 유권, 노스웨스트 준주를 거쳐서 알버타 중부까지 이르는 대공사이다 라는 그림을 하나 보여드릴게요. 자, 지금 보시면 여기가 알래스카죠. 여기가 알래스카. 그리고 여기가 유콘주라고 불려요. 유콘주 사람 별로 안 삽니다. 그리고 노스웨스트 테리토리스라고 해서 노스웨스트 준주라고 부릅니다. 이거 알버타예요. 왜 브리티시 컬럼비아를 거쳐서 바로 가면 훨씬 더 쉬운데 왜 이렇게 안 갈까요? 네, 여기 파이프라인을 만들려고 했었는데 파이프라인이 실패가 돼요. 파이프라인이 실패가 되면서 거기서 환경 영향평가에 대해서 완전히 반대에 엄청나게 부딪히죠. 그래서 캐나다를
여기 브리티시 콜럼비아를 거치지 않는 방안으로 지금 이게 시행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노스웨스트 테리토리, 그리고 유콘, 알래스카 이렇게 이어지는 이러한 노선을 만들겠다라고 지금 말을 하고 있죠. 그래서 이 공사가 현실화가 되면 최대 1만 8천 명의 신규 고용이 이루어질 것이다. 그래서 상대적으로 경쟁력이 떨어지는 캐나다 서북부 지역의 경제적 효과가 상당할 것이다 라고 지금 캐나다 정부는 예상하고 있습니다. 아까 보시면 유콘주 별로 사람이 안 산다고 그랬죠. 그리고 노스웨스트 테리토리 여기 별로 사람이 주로도 불리지 않을 정도로 사람이 안 살아요. 예, 준주예요, 준주. 사람이 없기 때문에 주로도 불리지도 않아요. 그리고 유콘주는 대부분 이걸 보러 가죠. 오로라 보러 많이 갑니다. 오로라 보러 많이 가요. 그래서 여기서 지금 놀러를 겨울에 많이 가죠. 그래서 지금 보시면 이 노선이 딱 그려지면 알래스카까지 여기에 놀러 갈 사람 상당히 많이 생길 것 같습니다. 어쨌든 자, 그래서 이 노선이 특히 주목을 받고 있는 이유, 알버타산 원유가 아시아로 수출을 도울 수 있는 방법으로 주목을 받기 때문인데 더 큰 그림이 있어요. 더 큰 그림은 시베리아 횡단 열차와 연결되는 가장 큰 이유예요. 그 내용은 계속 이야기를 해드리니까 나중에 또 보여드릴게요. 현재 노던게이트 등 BC주를 통한 원유 수송관 공사가 원주민 그리고 환경단체의 반대로 무산될 처지에 놓인 현재로서는 원유 수송을 철도에 의존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 됐어요. 보여드릴게요. 지금 보시면 브루던햄이라고 여기가 지금 석유가 진짜 많이 나는데요. 여기서부터 시작을 해서 파이프라인이 시작을 하려고 있거든요. 키티무트. 여기가 알래스카 지역이에요. 알래스카가 이렇게 떨어지죠. 이렇게 떨어지는데 이 한국까지 연결을 하려고 했는데 알버타주까지는 괜찮아요. BC주에서 망가졌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간다? 결국은 이렇게 올라가서 BC주를 안 거치고 알래스카로 가는 루트를 뚫겠다라고 지금 얘기가 나오죠. 옆에 그림 하나 더 보여드릴게요. 그래서 지금 이렇게 된다라는 거죠. 지금 BC주 안 거치잖아요. BC주 안 거치고 바로 위로 왔다 갔다 유콘주. 물론 이게 왔다 갔다 되는 게 산악지형이기 때문에 이 골짜기 이거 타고 들어가기 때문에 직선으로 놓을 수는 없습니다. 그 차이가 좀 있어요. 어쩔 수 없습니다. 그는 지금 캐나다의 알버타가 원하는 철도 건설입니다. 처음에도 계속 말하고 지금도 계속 말하는데 캐나다 알버타주는 대표적인 석유 생산지예요. 알버타에서 오일 샌드에서 오일을 생산을 하고 있죠. 이 알버타주는 베네수엘라 그리고 사우디아라비아에 이은 세계 3대 석유 부존 지역. 그 지역 하나로만 보면 그 세계 3대 석유 지역이라는 거죠. 알버타는 지난 20년 동안 방대한 석유 매장량 덕분에 풍요롭게 아주 살아왔습니다. 심지어 물건을 살 때에도 다른 주에선 볼 수 있는 지방세도 걷지 않아요. 제가 2000년도 초반에 캐나다에 갈 기회가 있었거든요. 캐나다에 갈 기회가 있었는데 그때 물건을 살 때 제가 BC주에 살고 있었거든요. 브리티시 콜럼비아. 그때 물건을 사게 되면 세금이 두 가지가 붙어요. 주세하고 정부세. 그래서 BC주의 주세와 그리고 캐나다의 정부세가 붙는데 여기에 그때 당시에는 8%였어요. 제 기억으로는 8%인 것 같아요. 8%. 그런데 알버타주에 제가 캘거리 한번 놀러 갔었거든요. 캘거리 놀러 갔을 때 주세는 붙었어요. 주세가 8% 붙었고 그런데 주정부세가 안 붙었습니다. 주정부세가 안 붙을 만큼 여유롭고 풍족한 데였다라는 거죠. 심지어 많은 세금도 깎아주었던 것으로 제가 기억을 하고 있어요. 이러한 알버타의 경제가 지금 기울어져 가고 있습니다. 지금 알버타의 경제는 너무 오일에 기대어 살고 있었기 때문이죠. 그리고 지금 알버타가 좀 약간 친중 계열이라고 지금 얘기가 좀 나오고 있지만 그래도 미국 경제에 많이 기대고 있기 때문에 미국하고 굉장히 친합니다. 어쨌든 자, 알버타의 풍부한 에너지 자원은 알버타 북부에 위치한 지역에 있다고 하는데 이것은 오일샌드에 기인합니다. 그러면 오일샌드 그림 하나 보여드려야 되죠. 자, 이곳에 매장한 석유 매장량만
1654억 달러로 지금 알려져 있어요. 베네수엘라, 사우디아라비아에서 세계에서 세 번째로 많다라는 거. 그리고 오일 샌드는 캐나다 석유 생산량의 60%나 차지하고 있다는 것. 그리고 기본적으로 오일 샌드는 모래더미에 있는 원유가 붙어 있는 모습으로 되어 있어요. 그래서 오일 샌드는 추출과 가공 처리를 통해서 오일이 생산이 됩니다. 이러한 과정은 많은 비용이 소모가 될 뿐만 아니라 많은 양의 탄소가 배출이 돼요. 그래서 환경 전문가들에게 타겟이 되고 있어요. 자, 이렇게 됐습니다. 지금 이게 모래잖아요. 모래에 기름이 덕지덕지 붙어 있는 거예요. 이런 식으로 붙어 있고, 이것을 추출을 통하면 불순물이 또 생기잖아요. 여러 가지 또 가공을 해야 돼요. 불순물도 제거해야 되고, 이 가공 처리를 통해서 지금 오일이 생산이 됩니다. 자, 보면 오일샌드 매장 지역이라고 해서 이렇게 알버타주 나왔고요. 오일샌드에서 원유를 어떻게 추출하나 라는 것을 지금 일단 오일샌드를 채굴을 한 다음에 파쇄기에 넣고 분쇄를 해요. 약간은 굳어 있기 때문에 다시 물과 혼합을 하게 되면 기름하고 좀 분리가 되겠죠. 그래서 분리시키면 밑에 모래, 다시 물, 거품이 되죠. 다시 거품을 제거하게 되고 원심 분리기에 돌리게 되면 다시 물과 모래 그리고 기름으로 다시 분리가 돼서 기름이 나오게 되는 겁니다. 자, 아까 보셨다시피 현재 태평양으로 가는 파이프라인의 건설은 완전히 꽉 막힌 상태죠. 그래서 엘버타 정부는 미국 알래스카로 향하는 철도를 아주 기대하고 있어요. 그리고 대서양으로 빠져나가는 것은 멕시코만으로 지금 빼려고 노력을 하고 있어요. 네, 트럼프 정부 때 2017년인가요? 2017년도에 허가가 났어요. 만들라고. 그런데 이것도 마찬가지로 2015년도에 계획을 했다가 오바마 정부 때 제안서를 냈거든요. 그때 오바마 정부 단칼에 안 돼! 라고 했죠. 지금 미국 입장에서도 그동안 중단되었던 알래스카 석유 시추에 불을 당길 수 있는 좋은 기회이기 때문에 이거는 좋은 기회예요. 그리고 러시아하고 연결될 수 있는 유라시아 횡단 열차의 기회로 삼겠다라는 겁니다. 이 내용도 또 더 설명을 해드릴게요. 자, 그래서 지금 이렇게 되는 거죠. 자, 그래서 지금 보시면 캐나다 엘버타 주는 바이든 대통령을 원하지 않는다라는 제목을 가지고 한번 시작을 해보겠습니다. 현재 미국의 트럼프 행정부는 세계에서 처음으로 파리 기후협약에서 탈퇴한 나라예요. 현재 캐나다 엘버타주에서 알래스카까지 연장하는 철도를 건설을 하려고 하고 있죠. 또한 캐나다 알버타는 이 철도 라인을 통해서 오일을 운송하려는 계획을 갖고 있다라고 금방 설명해 드렸습니다. 여기에 엘버타는 텍사스의 멕시코만에 이르는 파이프라인을 건설하고 있는 중입니다. 이 그림이에요. 자, 여기가 아까 말씀드렸던 오일샌드가 나는 지역이고, 아까 말했다시피 이쪽 지역에서 철도가 움직이잖아요. 철도가 움직여서 이렇게 올라가는 거죠. 마찬가지로 이 지역에서 시작해서 어디까지? 멕시코만까지 지금 연결을 하는데, 보세요. 기존 라인이 지금 파란색으로 돼 있어요. 파란색은 윈니펙으로 갔다가 어디에서 끝나요? 커싱이나 파토카에서 끝나요. 이 의미는 뭐냐면 수출이 전혀 되지 않는다는 뜻입니다. 수출이 전혀 되지 않아요. 왜 지금 현재 캐나다에서 수출을 하려고 하느냐? 이전에는 캐나다에서 굳이 수출을 하지 않아도 미국이라는 좋은 소비국이 있었어요. 그런데 지금은 안 그렇죠. 미국은 지금 현재 셰일 가스를 통해서 수출을 하고 있는 나라죠. 굳이 캐나다에 오일이 필요가 없습니다. 오히려 수출을 하고 있거든요. 물론 저장을 하기 위해서 이것을 일부는 구매를 할 거예요. 일부를 구매를 할 거지만, 그러면 단가 측면에서 위니펙을 거쳐서 이렇게 가는 것과 생각을 해보세요. 이쪽은 위니펙을 거쳐서 멕시코만으로 빠지는 거죠. 이쪽 멕시코만. 이쪽에서 지금 어마어마하게 유조선들이 뜨고 있어요. 그리고 이 멕시코만을 통해서 가게 되면 지금 다른 나라로 빨리빨리 빠져나갈 수 있어요. 수출도 가능하죠. 유럽으로 빨리. 자, 이렇게 돼서 보세요. 지금 이렇게 쭉 가서 스틸시티에서 이렇게 하는데
결국은 수출을 못하는 입장이 되니까 새로운 라인을 뚫어야 되잖아요. 빨리빨리 보내야 되기 때문에 직선 라인을 뚫어야 된다고요. 스틸시티까지. 그런데 이것이 이게 산악지역이거든요. 원주민들이 있는 지역이에요. 네브라스카 이쪽 지역이. 이쪽 지역에서 반대가 심했습니다. 그래서 오바마 정부 때 아까 언급했던 연도 있죠. 2015년도. 2015년도에 철도도 그때부터 생각을 했었고 여기에 파이프라인도 공통으로 했는데 오바마 정부 때 이것을 완전히 거절당하게 돼요. 자, 이 내용입니다. 바이든이 지금 이렇게 말을 하고 있어요. 백악관이 입건한 대로 특별히 엘버타에서 텍사스주에 이르는 이 송유관 사업을 철회할 것이라고 지금 공언해 왔어요. 그렇게 되면 어떻게 돼요? 엘버타주 입장으로서도 어떻게 보면 바이든이 눈엣 가시예요. 그리고 바이든은 부통령으로 있었던 오바마 행정부에서 환경 문제를 이유로 이 송유관 사업을 취소한 바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 송유관 사업이 누가 허락을 했다? 트럼프 정부에서 허락을 했어요. 트럼프 정부에서 허락을 해서 이것을 시행을 하고 있는데 이것을 안 된다라고 얘기했죠. 그래서 이 송유관 사업은 오바마 정부 때는 거부, 그리고 트럼프 행정부가 들어선 2017년도 이후에 승인, 이렇게 됐죠. 아직까지도 만들어지지 못했던 이유는 환경단체의 반발, 그리고 지역 원주민의 반발 등으로 진행이 아주 더딘 상황이에요. 그래서 진행률이 그렇게 높지 않은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것이 완성되기도 전에 중단될 위기에 처한 것이죠. 이게 완성이 되면 거기에 계속 쓸 수밖에 없어요. 그런데 이게 완성이 안 됐기 때문에 완전히 폐기가 되는 거죠. 또 하나의 의미가 있습니다. 지금 여기가 철도 이야기가 다시 원점으로 돌아와서 이 철도 이야기를 다시 돌아올게요. 러시아 유라시아 횡단 열차 연결의 시발점이에요. 알버타 알래스카 철도의 신설이 그 이유를 알려드릴게요. 일단 알기 전에 러시아 유라시아 횡단 열차에 대해서 기본적으로 알아야 되는데 그림 하나 보여드릴게요. 원래는 러시아 유라시아 횡단 열차는 기본적으로 모스크바부터 생각을 해야 돼요. 모스크바부터 생각해서 지금 이 정도까지 연결돼 있어요. 그런데 여기에 끊어졌죠. 한 이 정도까지 끊어졌습니다. 끊어진 상태고 연결을 하는 거죠. 그런데 이게 연결이 되면 어디부터 어디까지 가냐? 런던에서부터 뉴욕까지 열차를 타고 여행을 할 수 있어요. 참 재밌겠죠. 여기에 베링 해협을 통과를 해야 되죠. 여기 베링 해협 88km인데 한 110km의 그 해협을 통과하는 터널을 뚫어야 된다고 지금 얘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런던에서 뉴욕까지 2777km, 그리고 런던에서 알래스카까지 12778km 이렇게 나와 있어요. 자, 이 내용은 2011년도 내용을 가지고 이야기를 했는데 영국 데일리 메일에서 러시아가 2030년까지 베링 해협에 104km에 달하는 해저 터널을 건설할 것이고 유라시아 대륙과 미주 대륙을 철도로 연결하는 것을 구상하고 있다고 보도가 나온 것입니다. 이 내용은 2005년부터 다시 이야기가 시작이 됐는데 2005년도 내용은 제가 또 다 떠올려 드릴게요. 당시 해저 터널을 건설하는 데 소모되는 비용까지 나왔는데 600억 파운드, 한국 돈으로 약 106조 9,908억 원이 소요될 것으로 추산이 됐어요. 당시 환율로 얘기한 겁니다. 그리고 현재에는 시베리아 횡단 열차는 사하공화국의 야쿠츠크까지 연결되어 있는 상태예요. 이 내용이에요. 자, 전에 2011년도 당시에는 틴다까지밖에 연결이 안 돼 있었어요. 이 이후에 더 연결을 시켜서 야쿠츠크까지 연결이 돼 있는 상태죠. 그리고 이 다음에는 연결이 안 됐습니다. 포트 넬슨까지도 연결이 안 돼요. 여기 다 연결을 시켜야 돼요, 결국은. 그래서 이 전체의 길이가 한 6,000km 정도 된다라고 지금 얘기가 나오고, 러시아 구간, 그리고 북미 대륙 구간 이렇게 나오는데, 여기에 보세요. 여기가 앵커리지 정도가 여기 정도 되거든요. 이게 연결돼서 가려면 여기까지 떨어지면 어디가 나오냐? 엘버타주까지 나와요. 엘버타. 이건 미국 지역이고요. 미국 지역이고, 이게 연결이 되면 완전히 편해지죠. 이쪽은 브리티시 콜롬비아를 통해서 가는 루트를 이렇게 그려진 거고,
아까 그림은 브리티시 컬럼비아가 아닌 그 유콘을 거쳐서 노스 웨스트 테리토리를 지나서 이렇게 간다라는 그 그림이에요. 약간 다른 거죠. 나머지 구간은 아직 되어 있지 않다. 예, 야쿠츠크까지밖에 연결이 안 돼 있고 이 나머지 구간, 러시아 구간과 북미 대륙 구간은 아직 연결되지 않은 상태입니다. 현재 지금 위의 그림은 2007년도에 러시아가 제안한 TMK의 제안에 대한 그림입니다. 그런데 러시아의 철도를 야쿠츠크에서 러시아 내륙을 관통해 러시아의 이나드르와 미국의 놈을 연결하는 베링해협 통과 해저 터널을 만들더라도 아까 그림 하나 보여드렸는데 자 보세요. 여기에 베링해협을 통과하는 베링해협 터널 있죠? 이 터널을 만들더라도 문제는 여기에요. 놈에서부터 포트 넬슨까지 연결이 안 돼요. 네, 그렇죠. 그래서 이렇게 해서 미국이 알래스카 철도를 부설을 해야 된다는 거죠. 포트 넬슨까지. 이 알래스카 철도가 완성되어야만이 유라시아 대륙과 미주 대륙이 철도로 연결되는 것이기 때문에 당시에 러시아가 적극적으로 나섰어요. 베링 해협에 대한 그 베링 해협의 지하 터널을 뚫겠다라고 적극적으로 나섰고 그때 당시에 더 적극적으로 나섰던 종교단체가 하나 있었거든요. 그게 어디냐면 통일교예요. 통일교가 자기가 돈을 들여서 적극적으로 나선다고 그랬는데 결국은 미국 쪽에서 이게 연결이 안 되는 바람에 안 됐죠. 자, 그러면 이번에 알래스카 엘버타 철도 신설이 가진 의미는 여기가 있어요. 연결되지 않은 포트 넬슨까지 연결되지 않은 노선까지 연결이 돼버린다는 거죠. 지금 베링 해협을 통한 횡단 열도 건설은 지금 100년 전부터 구상이 되었다고 합니다. 지금 베링 해협을 통한 유라시아 아메리카 철도 구상은 1859년도에 미국 콜로라도주의 윌리엄 길핀에 대해서 처음으로 구상이 되었어요. 그의 저서를 통해서 지구상의 위대한 도시들은 철도로 연결되어야 한다고 주장을 했는데 그는 이 청사진의 완성을 위해서 베링 해협의 교량 건설 프로젝트. 자, 여기서 눈여겨봐야 것은 교량입니다. 지하 터널 아니에요. 당시에는 지하 터널을 뚫을 실력이 안 됐어요. 실력이 안 됐기 때문에 교량을 건설해서 말하자면 알죠? 대교 같은 것을 건설해서 거기에 철도를 놓겠다라는 프로젝트를 제안을 했다라는 거죠. 또한 그 조금 더 지난 다음에 링컨 대통령 시절에 윌리엄 스튜어트가 국무장관이 재직되었을 때 그는 베링 해협에 대륙간 횡단 열차를 건설해야 된다고 주장을 했고 이를 위해서 알래스카를 매입해야 된다고까지 주장을 했습니다. 당시에 알래스카는 미국 땅이 아니었어요. 러시아 땅이었죠. 러시아 땅이었기 때문에 이 러시아 땅을 구입해서라도 우리가 횡단 열차를 철도를 구성을 해야 된다라고 말을 하게 된 거죠. 그런데 1867년이 됐습니다. 1867년에 때마침 크림 전쟁의 패배로 인해서 재정난에 빠진 러시아 제국은 미국에게 720만 달러를 받고 알래스카를 매각하게 되죠. 이 알래스카를 매각을 하게 되면서 이것이 다시 붐이 일어나냐라고 지금 생각을 했는데 그렇지도 않죠. 당시 러시아는 이때 알래스카의 가치를 알고 있었다고 합니다. 지정학적 위치로 알래스카를 영국에게 빼앗기는 것보다 미국에서 팔아 해주는 것이 더 낫다고 판단해서 이렇게 판매를 했어요. 그 가장 큰 이유는 크림 전쟁이 벌어졌잖아요. 크림 전쟁이 어디서 벌어졌나요? 흑해에서 벌어졌어요. 흑해에서 벌어졌는데 이 흑해에서 벌어지는 이 도중에 영국과 크림 전쟁도 영국이에요. 그리고 캄차카 전투가 다시 벌어졌는데 여기서도 패하게 됩니다. 그러면서 이 알래스카를 그냥 영국에게 뺏길 수도 있겠다. 그때는 정복했던 시절이었으니까 뺏길 수도 있겠다라고 하면서 알래스카를 팔게 되죠. 당시에 캄차카 반도도 판다고 지금 얘기가 나오고 있는데 자, 캄차카 반도가 어디냐? 바로 이 지역입니다. 그리고요. 캐나다는 이 지역이죠.
보세요. 당시에 캐나다는 어느 나라였냐? 영국의 식민지였어요. 그리고 미국은 여기 있죠. 네, 미국은 여기 있고 여기에 제정 러시아의 땅이었어요. 그러면 여기 그 크림 전쟁은 어디서 벌어졌나요? 여기서 벌어졌죠. 크림 전쟁에서 지면서 흑해 지역으로 나오는 루트가 차단이 돼 버려요. 지금의 우크라이나 지역인데 이 차단이 되면서 함대가 이쪽으로 빠져나올 수가 없습니다. 함대가 빠져나오지 못하면서 삥 둘러서 나와야 되거든요. 이쪽 땅을 지배를 하기 위해서는, 이쪽 땅이 러시아 땅이라고 그랬잖아요. 이쪽 땅을 지배하기 위해서는 이렇게 해야 된다는 거죠. 자, 이렇게 와서 쭉 돌아서 이렇게 오든지, 아니면 이렇게 와서 이렇게 보급을 해주든지, 둘 중에 하나 보급을 해줘야 되거든요. 그러면 여기가 영국 땅이라고 그랬잖아요. 여기가 영국 땅이라고 그랬으니까 이 땅은 그냥 영국에게 먹힐 가능성이 높다라고. 여기도 다 영국 땅이니까. 네, 여기도 다 영국 땅이니까. 캐나다의 일부처럼 보이잖아요, 지금 현재. 네, 그런데 이 땅을 영국에게 그냥 먹혀버릴 수 있다라고 생각을 했기 때문에 그럴 바에야 그냥 미국에 팔자라고 얘기를 했고, 당시에 캄차카 반도도 판다고 지금 얘기가 나왔었는데 결국은 안 팔고 그냥 놔뒀어요. 다행이죠. 그리고 제정 러시아의 마지막 황제였던 니콜라 2세가 베링 해협의 해저 터널 계획을 후에 승인을 합니다. 마지막 황제예요. 이 무렵 러시아는 미국과 프랑스에서 투자자를 모아요. 투자자를 모아서 별도의 법인을 세우고 펀드를 만들어서 알래스카 시베리아 횡단 열차 철도 건설을 확정까지 해버려요. 그런데 왜 안 됐냐? 그 계획이 수포로 돌아간 가장 큰 이유가 있어요. 제1차 세계대전. 전쟁의 소용돌이에 러시아가 몰려들게 되죠. 그리고 또 하나는 러시아 혁명. 볼셰비키 혁명을 통해서 니콜라이 2세가 축출을 당해요. 죽임을 당하죠, 결국은. 죽임을 당하면서 어떻게 되느냐? 결국은 이 계획이 무산이 됩니다. 이후에 여러 차례 논의가 러시아에서 있었지만 미국과 러시아의 관계가 좋지 않았죠. 결국은 구상 단계에서 좌절이 됩니다. 다시 이 계획이 수면 위로 올라온 것은 1994년이에요. 1994년 미국 내무부 장관을 지낸 윌터 히켈이라는 전 알래스카 주지사가 있는데, 이분이 유엔의 베링 해협 철도 및 터널 프로젝트를 추진을 제안을 했어요. 그러면서 시작을 했고, 이 계획도 경제 위기를 맞은 러시아가 계획을 무기한 연기하면서 다시 수포로 돌아갑니다. 그로부터 딱 10년 후에 2005년 5월달 러시아 엔지니어들이 ITA 국제터널협회의 사할린과 러시아 본토를 잇는 네벨스키 해협 터널 그리고 베링 해협 터널, 이 프로젝트를 제안을 하면서 구체적인 방법과 비용까지 나와요. 아까 비용 나왔죠? 그 내용입니다. 자, 그래서 이것에 대해서 노력한 것은 100년 가까이 된다. 100년 가까이 되는데 그 사이에 러시아 혁명과 제1차 세계대전, 그리고 공산화로 바뀌어가면서 이것이 100년 전에 될 수 있던 일이 현재 일어나고 있다라고 지금 보고 있는 거죠. 그리고 이번에 이렇게 횡단 열차를 허용을 하면서 미국 입장으로서도 과실을 따먹어야 되잖아요. 과실을 따먹을 것을 준비를 하고 있었는데, 이 알래스카 보호구역이 있어요. 철새 도래지인데 여기에 석유 시추권을 경매를 한다고 합니다. 그러면 이 정책이 누구하고 딱 맞닿아 있냐면 바이든의 친환경 정책과 맞닿아 있어요. 자, 설명을 해드릴게요. 14일날 블룸버그 통신에 따르면 트럼프 행정부는 알래스카 북동부 북극권 국립야생보호구역의 석유 시추권을 경매를 위한 절차를 시작할 것이라고 보도를 하고 있습니다. 현재 트럼프 대통령은 여전히 대선 결과를 기다리고 있죠. 법적 대응까지 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가운데 다음 대통령 취임 전, 다음 대통령은 누가 취임이 될지는 아직 모르겠어요. 저는 모르는데, 전 개인적으로는 트럼프, 그리고 심정적으로 트럼프, 결정적으로도 트럼프, 이렇게 생각을 해요. 그래도
어쩔 줄 모르니까, 누가 될지 모르니까 이렇게 적어놨어요. 다음 대통령 취임 전에 ANWR 국립야생보호구역 석유 시추권의 경매를 시작하겠다는 것이죠. 이는 민주당 바이든 후보의 친환경 에너지 강화 정책과 정면으로 배치가 되는 거예요. 지금 누가 될지 모르기 때문에 지금 트럼프 행정부가 아주 강하게 밀어붙이고 있어요. 절대 되돌릴 수 없을 만큼 일을 만들어 놓고 있다는 거죠. 지금 중국 정책도 아주 굉장히 강하게 가고 있죠. 이전보다 더 강하게 가고 있습니다. 절대 되돌릴 수 없게 만들게 하기 위해서예요. 물론 트럼프 대통령이 다시 당선이 된다면 그 정책은 계속 이어갈 겁니다. 약간 톤 다운을 시켜서. 그렇지만 일단 강하게 밀어붙인다는 거죠. 지금 바이든은 친환경 에너지 강화를 대선 공약으로 했어요. 이것은 누구 정책과 맞닿아 있냐면 중국의 정책과 맞닿아 있어요. 그러면서 현존하는 미국 최대 야생 보호구역인 ANWR의 석유 수출을 열심히 반대해왔죠. 통신에 따르면 트럼프 행정부는 이르면 16일에 ANWR 석유 시추권 경매 절차의 하나인 지명 요구를 시작할 예정이라고 하고 있죠. 벌써 했겠네요. 시간이 지났으니까. 이것은 석유 수출 기업들에게 ANWR 가운데 어느 지역을 경매 대상으로 삼을 것인지를 지금 묻는 절차라고 합니다. 전체를 다 파헤치면 안 되잖아요. 지금 보호구역인데 일단 조금씩 하고 또 시간이 지나면 또 조금씩 하고 이럴 것 같습니다. 자, 이후에 경매 고시 등 관련 절차에 거쳐서 내년 1월 20일, 이 날짜가 중요한데 대통령 취임일이에요. 1월 20일에 치러질 차기 대통령 취임 전까지 경매를 마무리한다라는 방침입니다. 그러나 바이든 후보는 ANWR의 석유 수출은 대재앙이라고 규정하면서 영구 보호를 공언하였습니다. 그래서 이 행정명령의 최악의 상황은 조 바이든이 대통령으로 정식 임명되는 것이에요. 만약 조 바이든이 대통령이 된다라고 치면 트럼프 행정부가 이 지역에 석유 시추권을 경매했더라 할지라도 취임 이후 제동이 걸릴 수 있기 때문이죠. 왜냐하면 석유회사가 시추권을 따낸다 할지라도 본격적인 시출을 위해서는 차기 행정부로부터 환경오염, 야생동물에 미치는 환경영향평가를 별도로 받아야 되기 때문이죠. 또한 최근 유가 하락, 그리고 시추에 필요한 높은 비용, 환경단체의 반발 등으로 석유 회사들이 얼마나 경매에 응할지도 불투명하다고 블룸버그 통신은 지적을 했는데 저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아요. 개인적으로 여기는 석유가 굉장히 많이 매장되어 있기 때문에 초기 투자 비용이 조금 많지 나중에는 굉장히 땅에서 나는 것이기 때문에 굉장히 괜찮아요. 바다에서 나는 것이면 문제가 되지만 그래서 지금 여기는 괜찮을 것이다. 지금 논란이 되어 온 알래스카 조류 소속지 유전 개발입니다. 지금 논란이 되고 있는 지역은 알래스카 노스슬로프 지역의 조류 서식지예요. 자, 여기가 알래스카예요. 그림 두 개 보여드리는데 하나는 알래스카 그림이에요. 알래스카 첫 번째 그림입니다. 이게 알래스카 그림이에요. 그리고 이쪽이 조류 서식지 그림이에요. 이렇게 정확하게 보면 이쪽 지역이 조류 서식지가 되겠죠. 이곳은 거의 10만 마리의 철새들이 여름이 나는 곳이에요. 이 지역은 언제부터 법으로 보호받는 것이 되었느냐? 로널드 레이건 대통령 시절부터 이곳이 보호를 받았는데 빌 클린턴 대통령 재임 때까지 조류 서식지로 지정을 해서 석유 개발이 완전히 금지가 됐어요. 그런데 2002년 연방지질탐사대가 이 지역의 석유 매장량을 측정을 했는데 당초 추정했던 것보다 4배나 많은 것을 발견한 후에 부시 행정부는 이 지역에 대한 석유 및 천연가스 개발안을 제안을 했어요. 제안을 하고 이 제안이 환경보호론자의 거센 반발이 나오기 시작을 했어요. 왜냐하면 이곳이 철새 도래지이기 때문이죠. 그러면 과연 이곳의 석유 매장량은 얼마나 될 것이냐예요. 2002년 기준입니다. 연방당국 탐사에 따르면 철새들의 하계 서식지인 국가 석유보호지의 매장량은 93억 배럴, 그리고 국립극지 야생동물 보호지역의 매장량은 77억 배럴, 그래서 총 170억 배럴에 달한 것으로 알려지고 있어요.
석유업계에서는 알래스카 석유 매장량이 미국이 최고 20년까지 소비할 수 있는 규모라고 주장을 하고 있어요. 그런데 지금 미국의 인구가 줄고 있죠. 줄고 있습니다. 줄고 있어서 이 년수는 조금씩 더 줄 수 있고 어쩌면 소비량이 더 늘면 더 늘 수 있죠. 그런데 지금 셰일가스도 같이 만들어지기 때문에 상당히 경쟁력은 있다고 보고 있습니다. 자, 지금 보겠습니다. 이 내용이 어떤 거냐면 전체적인 그림을 한번 봐야 돼요. 전체적인 그림 어떤 거냐? 유라시아 횡단 열차에 대해서 지금 이야기를 하고 있고 여기 유라시아 횡단 열차에 대해서 지금 하고 있으면서 부가적으로 얻을 수 있는 것들, 특히 캐나다가 여기에 관련되어 있다. 그리고 석유 회사들도 관련되어 있다. 라는 거죠. 특히 캐나다는 이번에 바이든이 대통령이 되면 안 돼요. 굉장히 싫어요. 지금 바이든과 캐나다 대통령이 전화통화를 한번 했는데 이 전화통화에서 굉장히 싫은 말을 했다는 걸로 제가 알려져 있거든요. 그래서 이 석유 문제 때문에 좀 격한 반응이 왔다 갔다 했다는 걸로 알고 있는데 이렇게 보면 캐나다 입장으로 보면 트럼프 대통령이 되는 게 더 낫다. 그리고 러시아 입장으로도 봐도 이 철도가 연결되면 러시아의 천연가스가 오히려 미국으로 들어올 가능성이 높아요. 그리고 미국의 천연가스도 그쪽으로 갈 가능성도 많고 석유도 그쪽으로 이동할 수 있고 이쪽으로 이동할 수 있고 여러 가지 측면으로 화물, 특히 화물이 굉장하죠. 미국의 화물, 그리고 러시아의 화물, 그리고 이것이 어디까지 연결되냐? 우리나라까지도 연결된다라는 거죠. 이러한 큰 측면에서 가면 됩니다. 자, 이 내용을 조금 더 디테일한 내용은 조금 더 시간을 두고 제가 연구하고 여러분들에게 알려드리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이번 내용은 여기까지만 하겠습니다. 저의 내용이 여러분들에게 도움이 되셨다고 생각을 하시면 구독, 좋아요, 알람 설정까지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